알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아이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나눈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 잘하고 친구들과도 웃으면서 잘 어울린다고 하시니 제가 더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도 민폐였죠. 그런 제가 의심할 수 있는 건 결국 둘째 아이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첫째 아이들이 동생이 생기면 혼란스러워하고 질투나 서운함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던데 우리 주위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죠. 물론 그런 게 문제였더라면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내색을 해야 맞겠지만 아이들이란 섬세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감정이 달라질지 모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희가 동생을 태어날 때부터 예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어쩌면 제가 착한 딸아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9살쯤 되었으면 동생한테 질투는 안 느끼겠지, 애가 동생을 저렇게 예뻐하는데 미워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엄마들 경험담을 들어보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첫째 아이들이 동생을 대상으로 느끼는 감정이 워낙 복합적이다 보니 애증에 가까운 감정이라 좋다가도 밉고 밉다가도 예쁘고 한다는 거죠. 뒤늦게서야 그 고민을 하게 된 저는 아이가 집안에서 부쩍 무기력한 게 둘째 아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9살이라고 해도 아직 한참 아이인데 내가 늘 의연한 딸아이를 너무 어른스럽게 봤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딸아이에게 신경을 써드려 노력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습관적으로 어린 둘째를 챙기지 않고 일부러 갓난쟁이를 눕혀두고라도 큰아이와 교감을 하려고 노력해봤어요. 다행히도 제 노력이 통했던 건지 웃음기 없던 큰딸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드리워지는 듯 하더군요. 그걸 보니 저는 더더욱 아이가 이상했던 게 동생 탓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첫째가 동생 질투하고 그러는 걸 이해를 못하실 테니 아마 큰애가 온종일 같이 있는 할머니 옆에서는 티를 못 내고 참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주희야, 이제 동생이 생기고 누나가 돼서 많이 힘들지? 갑자기 동생이 생긴다는 게 주희한테는 많이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엄마가 다 몰라줘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 아빠는 우리 주희 많이 사랑해. 엄마 첫사랑은 우리 주희야. 알지?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났다고 주희가 걱정하거나 섭섭해할 필요 없어. 너무 의젓한 척 할 필요 없고 좋은 누나, 착한 큰딸 하려고 무리할 필요도 없어. 투정 부리고 싶으면 투정 부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돼. 엄마 아빠는 늘 주희를 사랑하니까 다 들어줄 거야. 저는 아이가 기댈 수 있게 아이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다른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나 동생이 싫은 게 아니에요, 엄마. 나 할머니가 싫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싫다니. 주희, 할머니랑 무슨 일 있었니? 갑자기 동생이 아니라 할머니가 싫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아이의 말에 놀라서 되물었더니 아이는 또다시 무슨 일인지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런 말을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다는 것처럼 입을 꼭 틀어막고 다시 말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저는 다시 아이를 달래야만 했어요. 주희야, 괜찮아. 엄마가 말했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엄마 아빠한테는 말해도 된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은 비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설마 할머니랑 약속한 비밀이라도. 주희랑 주혁이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지? 엄마, 아빠.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뭐든 다 말해야 해, 주희야. 할머니가 왜 싫은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할머니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말하면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주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주희랑 떨어지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말해봐. 응? 그제서야 아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더니 서러운 듯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싫어요. 할머니는 맨날 나를 욕하고 혼내고 주혁이만 예뻐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나를 계속 부려먹어요. 얼마 전에 엄청 추웠던 날에 할머니가 빨래하라고 시켰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손이 차가워서 안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빨래 다 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했는데도 시려워서 할머니 잠들었을 때 몰래 정수기 뜨거운 물 받아서 씻었어요. 근데 들킬까봐 엄청 조마조마하고 무서웠어요. 아이가 울면서 내뱉은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 며칠 전이라면 무서운 한파가 몰아쳐 영하 20도가량까지 떨어졌던 날이었는데, 그런 추위 속에 아이 할머니가 아이더러 온수도 없이 손빨래를 시켰다는 말에 저는 당연히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할머니 몰래 뜨거운 정수기 물에 손이라도 녹여 망정이었지만, 그러다가 또 혹시 뜨거운 물에 화상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는지,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그런 짓을 시켰다는 말에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던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정이 좀처럼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엄마 화났어요? 엄마 주희가 잘못한 거예요? 응? 아니야. 주희는 아무 잘못한 거 없어. 주희가 똑똑하게 잘했어. 그래, 그렇게 늘 자기 몸을 지켜야 하는 거야. 근데 주희야,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그런 거 시켜도 하지 마. 주희는 아직 어린데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 근데 할머니는 내가 부엌댁이라고 시집 가려면 이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 이야기에 물꼬를 튼 순간부터 술술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 할머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듣게 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할머니가 맨날 나한테 아기 분유 타오라고 시키고 아기 옷 바르라고 시키고 또 아기 안고 있으라고 시키고 그랬어요. 나중에 시집가서 시댁에 예쁨 받으려면 미리 연습해야 한다고. 그리고 할머니 아프다고 다리 주무르고 어깨 주무르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피곤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매일 숙제가 되어 있지 않고 무기력해하던 아이의 반응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숙제가 하기 싫어서 미룬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에게는 숙제를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그동안 우리 집에 아이들 봐주러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딸을 부려먹기만 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쏟아내야 할지 제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그렇다고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던 저는 놀랐을 아이를 달래며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내일이 주말이라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고 저는 아이들을 일찍 재운 뒤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요. 딸애가 이상했다는 얘기에 저처럼 둘째 때문인가 걱정을 하던 남편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어마무시한 말을 듣고는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설마 남편이 믿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남편도 딸아이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지 아이의 말을 믿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묻고 말이 없어졌죠. 그 속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주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그런 일을 당했었다는 거야?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애가 처음부터 뭐가 무서운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걸 겨우 달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협박을 하셨나 봐. 얘기를 하면 고아가 될 거라느니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까봐 겁을 집어먹더라고. 그래서 주희도 답답한 소갈이 하느라 그동안 힘들었던 거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괜히 동생을 질투해서 그런다는 헛소리나 하고.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엄마야. 어떻게 나 같은 게 엄마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당신 탓은 아니잖아. 그렇게 치면 나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는걸.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당신한테 상의라도 하는 건데. 내가 정말 아니랬어. 어떻게 아이가 이상한 걸 보고도 별것 아닌 줄 알았을까? 아니, 애초에 당신 어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내 자식들은 내 손으로 키웠어야 하는 건데 내 욕심에 내 딸을 저렇게 만든 거야. 이제 우리 주희 평생 그런 나쁜 기억 속에 살면 어떻게 하지? 당신 탓 아니고 내 탓이야.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거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너무 방심했나 봐.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라서 당신이랑 애들한테 죄를 지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서로 자기 탓을 하며 한참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죄 없는 저희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정말로 시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그 말을 믿은 제가 잘못이었지만 저도 설마 시모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손자 타령을 하기는 했어도 소녀도 곧잘 예뻐하셨고 아이도 할머니를 많이 따랐었는데 설마 손자가 생겼다고 마음이 변해버린 건지 몰라도 이제 9살밖에 안 된 자기 손녀에게 그런 식모살이를 시켰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따져묻고 싶었던 저희는 다음날 급히 시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시모를 불렀어요. 이제 다시는 그 여자를 내 집으로 들이고 싶지도 않았지만 시모를 보는 날도 그날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며 저는 시모가 집으로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호출에 외식이라도 할 줄 알았던 건지 곱게 단장하고 온 시모를 보자 저는 참았던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돌본다는 핑계로 딸아이와 둘째를 데리고 안방에 있었고 남편이 거실에서 시모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이에게 오랜만에 만화영화를 보여준다며 헤드폰을 끼우고 영화를 틀어준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남편과 시모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워낙 화가 없는 남편 성격이다 보니 남편이 제 욕심처럼 시모에게 대단히 타박을 할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로서 제대로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저는 뻔뻔하게 잡아떼는 시모의 모습에 더 분노가 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주희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너는 네 엄마를 그렇게 모르니? 너 또 네 와이프 얘기 듣고 이러는 거야? 아니, 나 참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 귀한 줄 모르고 자식 내팽겨치고 일이나 한다길래 내 손주들이 불쌍해서 대신 돌봐줬더니 뭐? 애를 학대를 해? 니들은 학대가 뭔지 모르는 거냐? 걔 어디 있어? 나한테 할 말 있으면 기어 나와서 직접 해보라고 그래. 그럼 주희가 없는 얘기라도 지어내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집 가면 다 할 거라면서 집안일 시키고 한겨울에 찬물에 손빨래 시키고 그런 것도 전부요? 어머, 그 계집애 조그마한 게 아주 발칙하다. 치엠이 닮아 그러냐? 어디 돌봐준 할머니를 갖다가 그런 소리를 했대. 내가 걔한테 시키기는 뭘 시켜. 시킨다고 9살짜리가 뭘 할 줄이나 알겠어? 너도 정말 웃긴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니? 너는 하루 종일 네 새끼들 봐주느라 고생한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저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시면 저 다시는 어머니 안 볼 겁니다. 진짜 주희한테 안 그러셨어요? 나 참. 그래, 뭐 좀 시켰다. 아니, 할머니가 손녀한테 심부름 좀 시킨 게 그렇게 죄니? 자식이랑 안 보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건지 끝까지 발뺌하던 시모도 그제서야 진실을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인정을 한다고 해도 전혀 미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와 아이에게 사과를 하기를 바랐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시모라면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모를까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아들이 자기에게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망연자실하자 그 모습을 본 시모는 오히려 죄 없는 저희 딸을 죄인으로 몰며 자기 잘못을 제 딸아이 탓으로 미루더라고요. 이게 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애미라는 게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참을성도 없이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해? 지 부모한테 이르기만 하면 일이 다 해결되는 줄 알지. 그래, 내가 빨래도 좀 시키고 일 좀 시켰다.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옛날에는 그만한 나이에 남의 집 식모로 가서 일을 했어. 그거에 비하면 지 동생 심부름하는 것 정도는 호강이지. 그것도 고생이냐? 너도 네 자식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보니 글러먹었다. 기집년들은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여야 하는 건데 너 딸이라고 예뻐하다가는 나중에 시집 보내면서 뒤통수 맞는다. 아기 때문에 뛰쳐나갈 수도 없어서 듣고만 있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시모의 망언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도 여자로 태어났으면서 어떻게 손녀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손자 앞에서 자기 손녀를 식모 취급하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낳아주신 어머니이니 천륜을 끊기는 어렵겠지만 시모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걸 보니 저는 그런 시모와 더 이상 보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앞으로 저와 딸은 시모를 보지 않아야겠다 다짐을 했죠. 남편이 뭐라던 상관없이 말이에요.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전혀 마음의 가책이나 미안함이 없는 시모는 악마 같기만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도 며느리 도리한다며 할 만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모를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당장 달려가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시모 머리채를 잡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란 게 저주스러워. 어떻게 자기 소녀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정말 사람이야? 악을 쓰듯 내지르며 시모의 머리채를 잡은 남편의 행동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애미한테 무슨 짓이야? 당신은 내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줘놓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건 문제가 될 것 같아? 나 이제 당신 같은 사람 어머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너 정말 엄마 안 보고 살 생각이니? 아니, 착한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나라 이거사! 내 딸한테 사과해요. 내 딸한테 잘못했다고 비르라고. 시모는 끝까지 남 탓을 하며 발악했지만 남편은 완전히 눈이 돌아 한참 동안 시모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힘에 당하기 어렵던 시모는 결국 저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죠. 애미야, 나 좀 살려줘. 얘 좀 봐라.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제서야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간 저는 시모에게 똑똑히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러게 왜 죄 없는 애를 괴롭혔어요?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런 부모 마음 모르겠지만 원래 부모라는 건 자기 자식 건드리면 가만히 못 있는 법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 최소한의 도의로 참는 거니까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나랑 내 자식들 못 보고 살 거야. 나도 안 보고 살 거니까 앞으로 우리 집 얼씬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끌어내듯 시모를 밖으로 쫓아내버렸고
그 후로 다시는 시모를 보고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시모와 안 보고 살더라도 남편까지 천륜을 끊으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도 아이 아빠로서 자기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시모는 그 후로 다시는 아들과 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연락이 오고 집까지 찾아오곤 했었지만 보다 못한 제가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며 경찰까지 부른 뒤로는 경찰이 무서운 건지 힘이 빠진 건지 찾아올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전화는 이미 차단해버렸으니 전화 문자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자기만 피곤하겠죠. 어차피 곧 둘째가 크기 전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으니 이사까지 하고 나면 평생 시모를 볼 일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피엔딩만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시모 말을 믿고 둘째를 낳았던 상황이다 보니 당장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돌보미를 구하는 것도 일이고 그 돈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었지만 저희는 당장 큰돈이 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엄마들에게서 좋은 돌보미를 추천받은 저는 친정어머니 같은 돌보미 이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보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는 덕에 너무 마음이 놓였지만 그만큼 비용이 적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동안 시모한테 아이들 돌보는 비용으로 들였던 돈을 생각하면 전문 인력을 쓰며 들이는 돈이 그리 큰 돈 같지는 않았지만 거의 제가 버는 돈의 70%를 돌봄 비용으로 쓰다 보니 이렇게 해서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일을 관두고 아이들을 챙기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짧은 게 아니다 보니 결국 이래저래 고민하다 당분간은 어렵더라도 직장을 다니며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버텨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도 회사가 바쁘지 않을 때는 제 대신 아이들을 챙기고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아이 키우며 맞벌이는 남들에게 권하지 못할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아이들 덕분에 매일 살아가고 있네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와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나니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사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팔자인가 봅니다.